10억대에서 6억으로, 6억대에서 3억대로, 그리고 15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곳도 있습니다. 과연 서울 어디일까요?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에선 최근 마이너스 0.045이고 주간 통계조사일 기준 작년 11월 13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7만 8천 건 이상이 등록된 상황입니다. 주간 매수 매도 시장 동향에선 팔겠다는 사람 75.2%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어디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위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정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 근처 신목초등학교가 있으며 오른쪽 해마루 축구장, 왼쪽 편엔 2호선 양천구청역, 도림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림천역 2번 출구 반경 500m 범위, 양천구청역 1번 출구에서부터 반경 500m 거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비역세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217세대 한계동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1995년도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0.88대로 협소한 편입니다. 용적률은 318%이며 여기 아파트 평수는 32평 단일 평수로 구성됐습니다. 거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아실에서는 39평이라고 표기가 되지만 타입 84타입, 네이버에서 확인한 것처럼 32평, 여기도 32평, 자 32평으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32평 최근 거래 경과 7일로 됐습니다. 20층이 8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그전 1월, 작년 8월 달 거래, 이렇게 많은 거래가 발생되곤 있지는 않았습니다. 8억대, 9억 초반대 이렇게 거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거래 내역들을 살펴보면 현재 20층까지 올라갔는데 금액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억 5천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가격은 언제였었을까요? 확인해보면 2021년 10월 18층 12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이번 가격은 하락률 31.45%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인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더 저렴했던 2020년도 가격, 1,000만 원 더 비쌌던 2023년도 가격, 그래서 약 2020년도 가격쯤까지도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6위입니다. 거기는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 그린 아파트 되겠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쪽 7호선 중계역이 가까이에 있으며 중원초등학교, 서울 IT고등학교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중계 근린공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쾌적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3,481세대 25개동이며 1990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37대로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91%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다양한 평수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평에서부터 25평까지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17평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억대 초반대 거래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2층이 3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잠시 이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등기가 완료된 건 등기라고 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작년 11월 달까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황,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이 거래들은 추후 등기가 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고 가격은 언제였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층 6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거래가 2층입니다. 12층과 비교하지 않고 더 내려가다 보면 9층도 있고 3층도 있는데 1층 차이인 3층과 2층과 함께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때도 2021년도였고 5억 9,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9,800과 3억 8천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36.45% 되겠습니다. 35%가 넘은 이번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2020년도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더 비쌌던 적도 2020년도, 그래서 약 4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거기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삼익세라믹 아파트 되겠습니다. 아파트 바로 아래쪽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지하철은 창동역과 쌍문역이 되겠습니다. 각각 반경 범위를 살펴봐서 역세권, 준역세권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 범위. 자, 이렇게 보면 500m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비역세권 아파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541세대 14개 동이며 198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0.32대로 많이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240%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평수는 16평에서부터 29평으로 구성됐으며 소개되는 평수 19평 되겠습니다. 최근 2층이 2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2억대로 거래된 적이 올해 1월에도 2층 2억 9천, 작년 12월에 2층 2억 8천 2백, 작년 8월 1층 2억 7천 등 최저 가격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계속 2억대 거래들도 몇 건씩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은 언제였었을까요? 2021년 9월 5층 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이번 가격 하락률은 41.41% 되겠습니다.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인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격은 작년 가격과 비슷하고 300만원, 500만원 금액이 더 낮은 2020년도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4위입니다. 거기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앞쪽 7호선 마들역이 위치합니다. 초역세권 아파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뒤쪽 상원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 청원여자고등학교, 청원중학교, 청원고등학교 등 바로 옆에 학교들을 품은 아파트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739세대 15개 동이며 198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확인되고 있진 않네요. 용적률은 196%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평수는 17평에서부터 28평이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19평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 11층 3억 5,500, 15층도 3억 5,500에 거래됐습니다. 그전 거래들도 살펴보면 4억대 거래들도 있긴 했지만 주로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대로 실거래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9월 11층 6억 2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은 42.74% 떨어진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번 3억 5,500은 과거 몇 년도 금액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가격과 거의 비슷하네요. 4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거래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거기는 서대문구 남과자동에 위치한 남과자동 현대 남과자 아이파크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옆에 서울 가재울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선 경의중앙선 가자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반경 범위를 살펴보면 약 500m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비역세권 아파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위쪽에는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155세대 10개 동이며 1999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4대이며 용적률 328%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의 평수는 26에서부터 42평 대형 평수까지 있는 아파트 단지이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33평 되겠습니다. 최근 10층이 6억에 거래됐습니다. 타입은 A타입이라고 표기가 되네요. 작년 9월, 6월 8억대로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 작년 2월과 4월쯤에는 7억대, 작년 1월에는 5억 5,500 한 건 거래도 있긴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집값이 살짝 올라가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10층이 6억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9월 18층 11억 500까지 금액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106동 18층은 탑층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비쌌던 금액 106동 14층 10억 5천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10억 5천과 6억, 하락률은 42.86% 되겠습니다. 거의 43% 정도 떨어진 거래네요. 이번 가격은 과연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한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면 2019년도 가격과 또는 2018년도 가격까지도 거의 비슷하다. 즉 6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거기는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한신 한진 아파트 되겠습니다. 아파트 바로 근처 도남초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서울 동구고등학교,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우천초등학교도 보이고요. 서울 정덕초등학교도, 그리고 아파트 근처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가까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출구에서부터 반경 범위 500m, 한성대 입구역 7번 출구에서 500m 범위, 위쪽 정릉역 2번 출구에서부터 500m 범위 안에, 500m 범위 안에 드는 동도 있고 들지 않는 동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준역세권 아파트다 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경 범위로 확인을 하면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4515세대 31개 동이며 199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9대며 용적률 276%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평수는 24평에서부터 55평 대형 평수까지 구성됐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50평 되겠습니다. 경과 2일로 표기된 1층 6억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 8층 9억, 3층 10억 3천인데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1층이 6억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언제였었을까요? 그리고 비슷한 층수로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2년 3월, 2021년 11월, 15층, 12층 각각 12억 8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1층과 비교를 하면 자, 15층과 12층하고 비교하기보단 1층과 비교,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1년 9월 1층 10억 8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이 금액과 이번 가격과 비교를 하면 자, 10억대에서 6억입니다. 하락률은 44.44%를 기록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보단 같은 층수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 이 정도 하락률이다. 최고 가격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더 높아지긴 하겠죠. 자, 이어서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은 2019년 1층도 2018년도 1층도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가격도 다 6억에 거래됐던 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2009년 약 15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6억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 그만큼 집값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6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상경초등학교, 상경중학교를 거의 품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왼쪽 축구장, 상계근린공원, 중랑천, 아래쪽 7호선 마들역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392세대 18개 동이며 198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5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184%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의 평수는 19평에서부터 31평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19평 되겠습니다. 최근 1층이 3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9월 10층 6억 2,900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고 10층이었던 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두 번째로 비쌌던 이 3층 6억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가격 3억 3천은 45%나 떨어진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집값이 미친 듯이 상승했다가 쭉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한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격은 500만원 더 저렴했던 2020년도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1000만원 더 저렴했던 1층 대 1층 역시나 2020년도 가격입니다. 즉 4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는 노원, 성북, 도봉, 양천, 서대문구에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바라며 부디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